여러분, 지금 당장 AI가 여러분의 일을 얼마나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30%? 아니면 50% 정도? 세계 최고 공과대학 MIT가 내놓은 불과 몇 년 뒤 미래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예측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29년이면 이제 5년도 채 안 남았네요. 여러분의 대답을 잠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정답은요. 무려 80에서 95%입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요. 이게 그냥 누군가의 막연한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 최고 공과대학 MIT의 획기적인 연구가 내놓은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숫자가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출처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최근에 발표돼서 말 그대로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MIT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 그냥 대충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신뢰도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실제 업무, 그것도 11,000개가 넘는 업무를 분석했고요. 이걸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 모델 40여 개한테 직접 시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17,000번 넘게 평가해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AI의 능력,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2024년 2분기,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죠. AI가 한 서너 시간짜리 일을 50% 성공률로 해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딱 15개월 뒤에는 일주일치 분량의 일을 같은 성공률로 해낸다는 거예요. 연구진이 발견한 게 뭐냐면 AI가 다룰 수 있는 일의 복잡도가 3.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3.8개월마다 2배예요? 이 속도 때문에 2029년이 되면 대부분의 텍스트 기반 업무는 80에서 95%까지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보통 AI 발전이 부서지는 파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알파고처럼 특정 분야에서 갑자기 짠! 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눈에 확 보이는 거대한 파도요. 파도는 보이니까 피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근데 MIT가 발견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AI의 발전은 밀려오는 조류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게 아주 서서히,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조수, 즉 밀물은 모든 해안선에서 동시에 차오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잖아요.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밀려오는 조류 모델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피할 수 없이 밀려오는 조류. 이게 바로 AI 분야의 아주 저명한 사상가 엘리에제르 유드코프스키가 계속해서 울려온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인류에게 닥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그의 책은 노벨상 수상자들로부터 이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AI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비관론자가 아니라 AI가 가져올 실존적인 위험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AI 성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걸 안전하게 통제하는 기술은 너무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아까 MIT 데이터에서 봤던 3.8개월마다 2배라는 속도, 이게 바로 그가 말한 믿을 수 없는 속도의 증거인 셈이죠. 그는 이런 상황에 결국 기업들 간의 바닥으로의 경쟁, 그러니까 안전은 뒷전이고 성능만 높이려는 아주 위험한 질주로 이뤄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의 경고의 핵심입니다. 인류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뼈아픈 실수를 겪으면서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초지능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인류의 마지막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 그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위험 앞에서 그냥 멈춰서 있기만 해야 할까요? 여기 다른 길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워튼스쿨의 이선 몰릭 교수가 제안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죠. 몰릭 교수는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AI가 우리를 파괴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AI랑 어떻게 같이 일해야 할까라고 묻는 거죠.
그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이 듀얼 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는 AI의 능력을 들쭉날쭉한 요새 성벽에 비유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떤 능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데 어떤 능력은 또 어이없을 정도로 낮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성벽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직접 부딪혀 보면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어디를 넘을 수 있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릭 교수는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을 탐험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단 AI를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래야만 그 능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중요한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끼어들어야 합니다. 셋째, AI를 그냥 계산기처럼 대하지 말고 사람처럼 대화하듯 다뤄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AI의 목표는 정확한 답이 아니라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멀릭 교수의 조언이 아까 봤던 MIT 데이터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AI가 80%에서 95%까지는 정말 훌륭하게 해내지만 그 나머지 완벽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몇 %에는 결정적으로 인간의 감독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AI는 강력한 도구이지 완벽한 대체제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자의 경고와 실용주의자의 가이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두 사상가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도콥스키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으니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몰릭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걸 몇몇 연구실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정리하면 한 명은 stop, 멈춰라 라고 외치고 다른 한 명은 start, 제대로 함께 시작하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극명하게 대립하는 두 개의 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관점이 놀랍게도 딱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결정할 기회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멈추든 나아가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데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겁니다. MIT의 데이터, 유드코프스키의 경고, 그리고 몰릭의 가이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 앞에 놓인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벼마의 분기점이 될 2029년까지 이제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AI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